생활지도와 상담 들어가겠습니다. 생활지도와 상담. 좀 전에 발표가 났었나 봐요. 합격자 발표가. 뭐 문자가 막 여러 통이 와 있어갖고 뭐 음악 선생님 계시고 미술, 체육, 과학, 과학 파트도 계시고 갖고 미용, 보건 선생님도 보건 선생님은 3등 했다고 그러시더라고. 생활지도 상담입니다. 자, 생활지도 상담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비중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봅시다. 일단 환경에 적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학교 환경. 학교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학습 환경이 될 수도 있고 교육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학교 생활 환경이죠. 생활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자신을 성장시키는 자아를 실현하고 전인을 형성하는 노력하려고 하는 게 생활지도와 상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환경에 적응해서 자기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게 생활지도와 관련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생활지도 그러면서 가이던스, 안내한다, 이끌어주다, 뭐 지도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가 조력하고 이끌어주고 하는 게 이제 생활지도와 상담 부분인데, 이를 통해서 그 현재 적응의 문제점, 적응을 잘 못하면 이제 부적응가 되는 거죠. 이 부적응의 문제 될 수 있고, 이제 학습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학교 학습 환경이면 학습의 문제가 되고, 생활, 뭐 교육 관계라든지 학교 환경 자체에 대한 어떤 부적응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 이제 전인 성장, 자아 실현, 이걸 촉진하고자 하는 게 생활지도다. 환경에 잘 적응해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전인적 성장을 유도하고자 하는 게 생활지도 상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생활지도 파트와 상담 파트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활지도 파트는 먼저 생활지도의 간단한 원리, 기본 원리와 실천 원리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생활지도의 과정, 어떤 과정으로 또는 생활지도의 중요 영역이라고도 합니다. 중요 영역 과정 있는데, 요거는 너무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부분이니까 기본 원리와 실천 원리, 그 다음에 과정 두 가지는 간단하게라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쉽게 나오면 저 출제할 수 있는데, 출제하면 잘 못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거라서. 특히 이제 생활지도 과정에서는 정치활동과 추수활동 두 가지가 좀 중요한 파트에 속하니까 정치활동, 추수활동 조금 중심으로 잘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생활지도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먼저 비행이론, 진로이론, 청소년 비행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론적인 시도를 하는 게 비행 이론이죠. 큰 사회 구조적인 관계 속에서 청소년들의 비행 문제를 살피고자 하는 것이 거시이론. 거시는 크다라는 거예요. 사회 구조적인 관계에서. 미시 이론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게 미시적 관계, 미시 이론입니다. 것이냐 미시냐는 알 필요 없고요. 이제 아노미 이론, 비행 하위 문화 이론, 갈등 이론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아노미 이론이 좀 중요한 파트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미시 이론은 다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사회 통제 이론, 중화 이론, 차별 접촉 이론, 낙인 이론, 요 네 가지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생활지도 파트는 예전에 그 추시를 한번 출제됐나요? 아마 추시를 한번 출제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나온 게 차별 접촉 이론과 낙인 이론 두 개가 출제가 됐습니다. 뭐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저기 사회 통제 이론과 중화 이론, 차별 접촉 이론, 낙인 이론 간단한 개념 정도 숙지하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 진로 이론입니다. 진로에서는 진로 상담 이론이죠. 구조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는 발달한다. 발달론적 관점, 과정적 차원에서 살펴보는 과정론적 이론, 세 가지로 나눠보는데, 먼저 파슨스의 특성 요인 이론, 타고난 특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 인간의 탁월한 특성에 맞춰서 직업을 선택한다라는 것이 파슨스, 윌리엄슨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특성 요인입니다. 탁월한 특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로우의 욕구 이론은 욕구가 직업 선택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욕구가.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이 이 부모의 양육 방식에 영향을 받는데, 부모의 양육 방식이 이 인간적인 양육 방식을 지향하면 인간 지향적인 욕구가 형성돼서 인간 지향적인 직업을 선택하겠더라는 거죠. 그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인간 지향적인, 근데 비인간적인 양육 환경에서 자라면 비인간적인 욕구가 형성되고, 사람들과 관계 비인간 지향적인 양육 방식 속에서 자라면 비인간 지향적인 욕구가 형성돼서 비인간 지향적인 인간과 교류를 별로 안 하는 그런
직업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게 로우의 욕구 이론입니다. 한마디로 욕구가 직업 선택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고, 홀랜드 성격 이론은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죠. 이거는 현재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죠. 여러분들도 그 직업적인 성격 특성 검사를 했을 겁니다. 그 직업 흥미도 검사라고 하는데, 직업 흥미도 검사를 토대로 해서 자신에게 맞는 직업 환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 직업적인 성격 특성이 있는데, 그 직업적인 성격 특성에 맞는 직업 환경을 찾자라고 하는 게 성격 이론입니다. 홀랜드 육각형 모델이 있는데, 어쨌든 직업적인 성격 특성과 관련된 그 진로 이론이고요. 블로우의 사회학적 이런 사회적 요인들에 의해서 진로 선택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홀랜드가 단연 중요합니다. 홀랜드. 왜냐하면 학교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로우의 욕구 이론은 여기도 객관식으로 출제됐지만, 일단 얘가 중요하고 나머지는 특성 요인은 조금 덜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간단하게 한번 봐둘 정도이고, 보긴 해야 되는데 홀랜드에 조금 중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발달론적 이론, 신스버그와 수퍼, 진로 발달이다. 진로. 여기는 일회적인 선택이 될 수 있지만, 일회적인 선택이 아니라 진로 선택을 계속 발달한다. 우리가 발달하면서 처음에는 대통령이 되고 싶었다가, 아니야, 교육부 장관 정도 되지, 아니야, 그냥 교사 할래, 이렇게 계속적으로 변화되죠. 그죠? 이렇게 사람이 진로 선택이 발달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과정론적 입장에서 젤라트, 크롬볼츠, 젤라트랑 크롬볼츠 이 두 사람이 있는데, 크롬볼츠가 조금 더 중요한 사람이죠. 뭐 요런 정도는 좀 봐두셔야 될 겁니다. 여기 진로 발달 이론도 뭐 한 번은 봐두셔야 되는데, 중요성은 어쨌든 홀랜드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생활지도 상담은, 우리가 생활지도 상담도 매우 중요한 학교 영역 중에, 학교 교육 영역 중에 하나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논술에서는 조금 중요성이 좀 떨어집니다. 출제된 지 거의 없다는 거죠. 추가 말고는. 두 번째 상담으로 넘어가서, 상담은 그 생활지도의 가장 중액적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상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담에서는 상담의 기본적인 이해가 요구되죠. 상담은 이제 내담자가 있고 상담자가 있고, 이 내담자와 상담자가 그 내담자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 내담자의 문제, 주로 이제 부적응의 문제고, 이 내담자의 부적응 문제를 둘이 언어적인 상호작용, 말로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담자가 있고 상담자가 있고, 그 다음 내담자 갖고 있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문제, 내담자 갖고 있는 이 문제를 둘이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게 상담이에요. 상담. 그렇기 때문에 언어와 관련된 상담 기법이 그 상담에서는 중요한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상담의 기본적인 조건, 상담이 일어나려면 어떤 조건이 요구되는지, 상담할 때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 간단하게 살피고 상담 기법을 살피게 되는데, 상담의 기본 조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기본적인 자료로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담 이론에서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첫 번째,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개선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이 문제 원인을 찾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해결책에, 단기적인 해결책에 중점을 두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문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문제 중심 접근입니다. 문제 중심 접근을 취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결 중심으로, 단기적인 해결 중심의 접근 방법이 있는데, 문제 중심 접근은 문제 원인을 밝혀서 해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얘는 이 문제 원인을 찾기보다는 이 빠른 시일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이건 단기 상담이고, 장기. 최소한 3년, 5년 이상 걸리는 상담이죠. 이건 당장 지금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선생님 학업 성적이 떨어져서 걱정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죠? 그래? 문제 원인 한번 살펴볼까? 한 3년 걸릴 것 같은데? 곤란하겠죠, 그죠? 그때는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 내담자가 호소하는 한두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빠른 시일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예요. 빠른 시일에.
그래서 요거 해결 중심은 이제 단기적인 측면이고 얘는 장기인데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이론들 정신욕동적 우리가 이제 그 심리학 보면 첫 번째 제1세력 심리학이 정신 분석학이거든요. 정신을 분석하는 거예요. 프로이드에서부터 출발하죠. 그리고 정신 분석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론들이 전개되고 있으니까 정신역동적 상담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동 중심, 인지 중심, 정서 중심 이렇게 나누는데 요 네 가지는 전부 다 여기 문제 중심적 접근이에요. 문제 중심적. 이 문제 중심적 접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자, 행동 중심 접근에서는 이제 파블로프나 스키너, 반두라와 같은 반두라는 여기서 이제 행동 중심 상담 이론에서는 행동 중심 상담 이론에서 취급을 합니다. 얘가 이제 우리는 이제 심리학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파블로프는 뭐가 조건화되는 겁니까? 정서 반응들이 조건화되는 거죠, 그죠? 그 정서 반응을 고치고자 하는 거예요, 상담을 통해서. 스키너는 능동적인 조건 형성이죠. 능동적인 행동을 조건화해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능동적인 행동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반도라는 관찰하고 모방해서 학습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행동 중심 상담 이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기서 파블로프나 스키너에서 나오는 행동 수정 요법들 있잖아요. 그 행동 수정 기법을 사용해서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주의에서 우리가 지금 심리학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할 내용이 없어요. 간단하게 목차만 살펴보시고 넘어가도 되죠. 인지 중심은 인지적 측면에서 이제 접근하는 방법인데 윌리엄슨의 지시적 상담이 이런 앨리스, 백, 글래스, 번 이런 사람이 있는데 자 일단은 그 윌리엄슨은 뭐 중요성이 좀 떨어지고요. 지시적 상담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특성 요인 이론이 바로 이제 윌리엄슨, 파슨스 이런 사람 특성 요인 이론인데 그 특성 요인에 근거해서 상담을 하는 거야 이게 지시하는 거 이래라 저래라 선생님처럼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 행동치료, REBT예요. 또 인지 정서 행동치료. 요거는 인간의 부정의 문제, 지금 부정의 문제, 이 부정의 문제를, 아들러. 설명 안 들었네. 여기서는 아들러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들러 보시고. 아들러는 들러리예요. 들러리. 인생 자체가 들러리였어요. 들러리.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시험, 수업 들어가면, 제가 설명 드리겠지만, 열등감이 굉장히 많은 학생이었어, 어렸을 때.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우월성을 추구하게 되고, 우월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생활 양식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 우월성을 추구하기 위한 생활 양식이 이제 자신을 변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러 같은 경우는 이제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은 누구에게나 열등감이 존재하는데 그 열등감이 바로 삶의 원동력이고 삶의 동기가 되고 그 열등감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제 심리학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에 이따가 설명할 때 다시 본론 들어갈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아들러는 개인이 열등감 갖고 있고 그 열등감의 노예가 될 것인가 열등감을 극복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 다 열등감의 노예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생활 양식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직하지 못한 생활 양식을 바람직한 생활 양식으로 재교육하고자 하는 게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적 상담 이론입니다. 이 사람의 그 생각을 잘 이해하면 나머지 그 상담 기법이라 하는 것도 되게 쉬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앨리스는 종합적인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죠. 인지적 측면, 정서적 측면, 행동적 측면 그러니까 좀 중요한 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요거는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지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모두가 다 정신이 지배한다. 정신이 사고가 합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신념을 갖고 있으면 정서와 행동에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 합리적이지 않은 비합리적 신념 사고 비합리적인 신념이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꿔주자 하는 게 앨리스의 인지정서 행동치료 또는 합리적 정서적 행동치료 REBT다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시험에 떨어지면 난 죽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비합리적 떨어질 수도 있잖아 살다 보면 그죠? 나는 누구라 사귀고 있는데 나랑 헤어지자 그러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비합리적 신념이 이제 여러 가지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적 행동 치료. 백의 인지 치료는 역기능적 인지 도식 자체가 거꾸로 돼 있다. 거꾸로 잘못된 인지 도식. 잘못된 인지 도식은 이 비합리적 신념과 거의 똑같아요. 이 역기능적 인지 도식 때문에 자동적인 부정적 사고가 나오는데 그 역기능적 인지 도식을
치료하자라는 게 백의 인지 치료입니다. 얘하고 거의 비슷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얘가 나온다면 얘가 먼저 나오겠죠. 얘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글래서 현실 치료는 학교 현장에서도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글래서는 실제로 그 비행 청소년들을 치료하는 그 학교에 근무하면서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왜 이렇게 비행을 저지르고 학교에 부정하고 사회 부정하냐 그랬더니, 현실적인 욕구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비행 청소년들은 다 그 가정 탓하고 친구 탓하고 사회 탓하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근데 살펴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욕구가 있더라. 개인의 마음속에 욕구. 이 욕구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욕구가. 그 현실적인 욕구를 해결하도록 하자. 바람직한 방식으로 해결해줘서 학생의 문제를 치료하겠다라는 게 글래서 현실 치료예요. 현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보면 욕구가 잘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욕구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사회적 학교의 부정도 되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런 현실적인 욕구를 치료해주겠다는 게 글래서의 현실 치료입니다. 번외 교류 분석은 이제 자아를 분석하는 부분인데, 요것도 조금 중요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일단 여기서 인지 중심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다음 정서 중심입니다. 정서 중심에서는 칼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이라는 단연 중요하죠. 단연. 이 전체 통칭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펄스의 게슈탈트 상담 이론과 프랭클의 실존주의 상담 이론이 있는데, 이거 조금 중요성 조금 떨어지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출제된 거는, 출시에서 출제된 거는 이거예요. 로저스 인간 중심. 이거하고 행동주의, 행동 중심 상담 이론. 행동 중심 상담 이론은 여전히 중요한 파트에 속합니다. 이 두 가지는. 이거 행동 중심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심리학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래됐다고 해서 인간이 동물이냐? 인간도 동물이잖아요. 부정할 수는 없죠. 동물과 같이 약간 취급한다고 해서 조금 문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행동 중심 역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정도 지금 여러분들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있어요. 아들러, 행동 중심, 앨리스, 글래스, 로저스 요 정도 조금 중점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자 할 때 나머지까지 쭉 다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 기타 상담 이론들이 있습니다. 해결 중심 상담, 집단 상담, 학교 상담. 요 해결 중심 상담이 사실 학교 현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파트에 속하죠. 진짜 당장 학생들의 한두 가지 문제를 당장 해결해 줘야 되니까, 빠른 시일에 학생들이 호소하는 한두 가지 문제를 빠른 시일에 해결하고자 하는 그 해결 중심 상담이, 해결 중심. 이게 단계 상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끝이에요. 뭔가 그 기법 보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얘가 기법이 여기 있는 건 얘 건지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예. 그거만 딱 방향을 잡으면 별로 어렵진 않죠, 이거는. 좀 편하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상담 전공하신 분도 합격했다고 그래야 돼? 상담 전공하신 분 이거 자기 전공인데 작년에 보니까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처음 공부하면 다 모르는 거죠. 자기 전공이라서 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별로 부담이 안 될 거예요. 이거는 가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지금 몇 분 지났죠? 20분? 쉬었다 할까? 요즘 끊고 하죠. 끊고. 네.